난 쓸모없어 했던 요정이 배운 것. 자, 이제 눈을 살며시 감아보세요. 깊고 포근한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요. 온몸에 힘을 스르르 빼고 베개에 머리를 편안히 기대보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하늘 위, 구름 너머, 별빛이 강처럼 흐르는 그 왕국으로. 제1장 세레나의 세계. 옛날 옛적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아 있던 시절 별빛이 강처럼 흐르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이름은 루미나리아였습니다. 루미나리아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낮에는 황금빛 태양이 들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밤이 되면 수천 개의 별이 하늘 가득 피어나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의 나무들은 계절마다 다른 빛을 띠었는데 봄에는 연한 분홍빛, 여름에는 초록빛, 가을에는 붉은빛, 그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앉아 온 세상이 살며시 반짝였습니다. 루미나리아에는 마을이 7개 있었어요. 동쪽에는 수정마을, 서쪽에는 안개마을, 북쪽에는 바람마을, 남쪽에는 꽃잎마을, 그리고 가운데에는 왕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별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는 구름마을과 달빛 마을이 있었지요. 별빛 마을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에는 작고 낡은 탑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탑 꼭대기에는 세레나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레나는 17살의 어린 여자 요정이었어요. 날개는 투명하고 작아서 다른 요정들처럼 높이 날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새벽 하늘처럼 짙은 남색이었고 눈동자는 반짝이는 별빛처럼 금빛이었지요. 손바닥만 한 얼굴엔 옅은 주근깨가 가득했는데 세레나는 그 주근깨가 늘 부끄러웠답니다. 세레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요정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마법 불꽃을 피우거나 바람을 부르거나 물을 얼리는 마법은 하나도 쓰지 못했지만 세레나는 작은 것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프리피 바람에 스칠 때 내는 속삭임, 돌멩이 아래에 사는 작은 벌레의 숨소리,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직전 두근거리는 소리, 낙엽이 땅에 떨어지며 마지막으로 남기는 한마디. 하지만 세레나는 자신의 능력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뭐 했어? 불도 못 피우고 바람도 못 부르고 별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걸. 세레나의 탑 아래 마을에는 활기찬 요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세레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셀라였는데 셀라는 손끝에서 불꽃이 피어나는 불의 요정이었습니다. 셀라는 루미나리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요정 중 하나였어요. 파티마다 불꽃쇼를 펼치고 어두운 곳에서 길을 밝혀주고 겨울이면 차가운 왕국 곳곳에 따뜻함을 선물했거든요. 세레나는 셀라와 함께 있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살짝 무거워졌어요. 셀라 옆에 있으면 다들 셀라만 보는 것 같아. 나는 그냥 투명한 날개를 가진 보잘것없는 요정일 뿐인데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세레나는 탑 꼭대기 창문에 걸터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래에서는 셀라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작은 불꽃들을 하늘로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어요. 우와, 셀라 언니 또 해줘요.
셀라 언니는 정말 대단해. 세레나는 살며시 창문에서 내려와 탑 계단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마을 광장을 지나갈 때 지나가던 요정 하나가 세레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세레나야, 어디 가? 그냥 산책이요. 셀라 불꽃쇼 안 봐? 정말 멋지던데? 네, 저는 좀 걸어야 할 것 같아서요. 세레나는 마을을 벗어나 들판을 걸었습니다. 들판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가득 자라 있었어요. 세레나는 걸으면서 그 풀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르륵, 스르르르. 바람에 풀들이 서로 몸을 기댔습니다. 우린 여기 있어. 우린 여기 살고 있어. 세레나는 멈춰 서서 풀밭을 내려다봤어요. 너희는 좋겠다. 그냥 바람에 흔들리기만 하면 되잖아. 풀들은 조용히 바람을 타며 살랑살랑 흔들릴 뿐이었어요. 세레나는 한참을 더 걸어 마침내 왕국 끝자락에 있는 은빛 호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빛 호수는 낮에도 별빛처럼 반짝이는 물을 가진 신비로운 호수였어요. 왕국 사람들은 이 호수를 소원이 잠드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레나는 호숫가에 앉아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물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죽은 게 가득한 얼굴, 작고 힘없어 보이는 날개.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 걸까? 그 순간이었어요. 제일장 이상한 할머니. 뚜벅뚜벅뚜벅.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레나가 고개를 들어보니 자그마한 할머니 요정이 지팡이를 짚으며 호수가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새하얗고 눈은 깊은 밤하늘처럼 짙은 보랏빛이었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바구니를 이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씨앗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세레나 옆에 와서 아무 말도 없이 풀밭에 앉았습니다. 세레나는 모르는 할머니였지만 어쩐지 쫓아내기가 싫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뭘 그렇게 슬픈 얼굴로 들여다보고 있어?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세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냥 물에 비친 제 얼굴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세레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불꽃도 못 피우고 바람도 못 불러오고 그냥 작고 쓸모없는 요정이에요. 할머니는 오래 세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구니에서 씨앗 하나를 꺼내어 세레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씨앗은 아주 작았습니다. 어른 엄지손톱보다도 작고 갈색빛에 보잘것없이 생긴 작은 씨앗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행복의 씨앗이지. 세레나는 씨앗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게요? 너무 작고 볼품없는데요? 그래, 아주 작지. 근데 어떻게 생각해?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자랄 것 같아? 글쎄요. 꽃이 피거나 나무가 되겠죠?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맞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은빛 물결이 조용히 일렁였어요. 이 씨앗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 아무 땅에나 심으면 절대 자라지 않는단다. 오직 한 곳에서만 자라나지. 어디요? 그건 내가 직접 찾아야 해.
세레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떻게요? 씨앗이 따뜻해지는 곳을 찾으면 돼. 내가 손에 씨앗을 쥐고 걷다 보면 씨앗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어. 그곳이 바로 씨앗을 심을 자리란다. 세레나는 씨앗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할머니는 일어서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씨앗이 자란 다음에 알게 되겠지.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씨앗들이 사그락사그락 흔들리는 소리를 내면서요. 세레나는 한참 동안 할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 씨앗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씨앗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제3장 첫 번째 여정. 세레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탑을 나섰습니다. 씨앗을 왼손에 꼭 쥐고 발걸음을 하나씩 옮겼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발이 이끄는 대로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 향한 곳은 수정 마을이었어요. 수정 마을은 루미나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었습니다. 집마다 수정으로 만든 장식이 달려 있었고 길바닥도 반짝이는 수정 가루를 뿌려 놓아 햇빛이 닿으면 온 마을이 무지개 빛으로 빛났지요. 세레나는 수정 마을 광장에 서서 손 안의 씨앗을 느껴봤습니다. 차가웠어요. 세레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마을인데 왜 씨앗이 따뜻해지지 않는 걸까요? 그때 광장 한쪽에서 아이 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내 수정이야.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두 아이는 반짝이는 수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잡아 당기고 있었습니다. 곧 수정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두 아이는 멍하니 깨진 수정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가지게 됐잖아. 세레나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세레나는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얘들아, 저기 보이는 저 강변돌 틈에 수정이 많이 있어. 각자 하나씩 가질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나는 작은 것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 저기 돌들이 우리 안에 수정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레나를 봤습니다. 진짜요? 한번 가봐. 아이들은 다른박질 쳐 강변으로 뛰어갔습니다. 세레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빙긋 웃었어요. 씨앗을 다시 느껴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직 아닌가 봐. 세레나는 수정 마을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안개 마을이었습니다. 안개 마을은 루미나리아 서쪽 산기슭에 자리한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항상 옅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어서 집들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어요. 세레나가 안개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마을은 유독 더 고요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한 할아버지 요정이 집 앞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표정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세레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나야 괜찮지. 근데 저기
저기 마당 구석에 있는 나무 좀 봐주겠니? 세레나는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오래된 사과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가지들이 축 늘어져 있었고 잎사귀는 반쯤 시들어 있었어요. 저 나무가 왜 저래요? 모르겠어. 올봄에 갑자기 저러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심은 나무야. 그 아이들은 지금 다 멀리 떠났고 이 나무만 남아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세레나는 나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외로워. 아무도 곁에 없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나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세레나는 나무에 손을 살며시 얹었어요. 나 여기 있어. 나 보이지? 나무의 가지가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보여. 세레나는 할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이 나무는 외로운 거예요. 매일 조금씩만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손으로 쓸어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세레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말했어? 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나무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혼자 슬퍼하느라 내가 힘든 줄 몰랐구나. 나무의 잎사귀 하나가 조금 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레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씨앗을 느껴봤습니다. 아직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전보다는 덜 차가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바람 마을의 비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레나는 계속 걸었어요. 꽃잎 마을에도 가보고 달빛 마을에도 가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세레나는 작은 것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꽃잎 마을에서는 시들어가는 장미가 물이 너무 차가워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레나는 장미를 가꾸던 꽃집 아주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고 아주머니는 물을 미지근하게 데워 주었어요. 며칠 후 장미는 다시 활짝 피어났습니다. 달빛 마을에서는 오래된 다리가 난 이제 피곤해. 아무도 감사하다고 안 해줘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레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그 다음 날 아이들이 다리 위에 꽃을 얹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오래된 다리는 마치 표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더 단단하고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세레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씨앗 하나 심을 자리도 못 찾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는 건 아닐까? 지친 마음으로 세레나가 향한 곳은 바람 마을이었습니다. 바람 마을은 루미나리아 북쪽 언제나 거센 바람이 부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곳의 집들은 모두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돌로 단단히 지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항상 망토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세레나가 바람 마을에 들어섰을 때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는 요정들이 빙 둘러서서 뭔가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마을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세레나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 요정이 세레나를 돌아봤습니다. 아, 우리 마을 수호탑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기 봐요. 세레나가 마을 북쪽을 바라보니 거대한 돌탑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호탑은 바람 마을을 수백 년간 거센 바람으로부터 지켜온 탑이었어요. 탑이 흔들린다는 건 곧 마을 전체가 바람에 노출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흔들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러기 시작했거든요. 마법사에게 물어봤는데 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레나는 수호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탑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람이 더 강해졌어요. 세레나의 남색 머리카락이 마구 흩날렸고 작은 날개가 접힐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세레나는 탑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레나는 더 집중했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고 바람소리 너머에 있는 소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파. 발 아래가 아파. 뿌리가 막혔어. 세레나는 눈을 떴습니다. 탑 발 아래? 뿌리? 세레나는 탑 주변 땅을 살펴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단단한 돌바닥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세레나는 땅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물길이 막혔어. 옛날엔 여기에 물이 흘렀는데. 세레나는 일어나 마을 어른들에게 달려갔어요. 탑 아래에 오래전 물길이 있었나요? 요정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글쎄, 기억하는 어른이 계실 텐데.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 요정, 에로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에로스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200년 넘게 살아온 요정이었어요. 물길? 그거 알고 있지. 150년 전쯤에 탑을 보수하면서 돌로 막아버렸단다. 당시에는 물길 때문에 탑 기반이 약해진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히려 그 물길이 탑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세레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탑이 그렇게 말했어요. 물길이 막혀서 뿌리가 아프다고요. 에로스 할머니는 한참 세레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능력 참 귀하구나. 마을 요정들이 힘을 합쳐 탑 아래 막혀있던 돌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오랫동안 막혀있던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수호탑의 흔들림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마을 요정들이 환호했어요. 세레나는 탑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손 안에 씨앗이 따뜻해졌습니다. 세레나는 깜짝 놀라 손을 펼쳐봤어요. 씨앗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황금빛 광채가 씨앗 표면에서 반짝반짝 빛났어요. 여기야. 여기가 심을 곳이야. 세레나는 서둘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탑 주변은 온통 단단한 돌바닥이었어요. 씨앗의 온기가 점점 식어갔습니다. 세레나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잠깐만. 천천히 생각해보자. 세레나는 씨앗을 쥔 채 탑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씨앗의 온기를 느끼면서 더 따뜻해지는 방향을 찾으려고 했어요. 북쪽, 탑 바로 뒤, 거기에 작은 풀밭이 있었습니다. 돌틈 사이로 자라난 작고 가녀린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씨앗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세레나는 그 풀밭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팠어요. 돌이 섞인 단단한 흙이었지만 세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땅이 파였어요. 그리고 세레나는 그 작은 구멍에 씨앗을 내려놓았습니다. 흙으로 덮었어요. 씨앗이 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레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꽃이 피어나지도 나무가 솟아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풀밭이었어요. 세레나는 쓸쓸한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바람 마을 요정들이 세레나를 에워쌌습니다. 고마워요. 세레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요. 꼭 다시 와요. 세레나는 얼떨결에 수십 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웃음이 피어났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제오장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레나는 바람 마을을 떠나 별빛 마을로 돌아오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레나는 걸으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씨앗을 심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졌냐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며칠 동안 길을 걷는 동안 뭔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나무의 소리를 들어준 것, 아이들에게 수정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것, 탑의 비밀을 밝혀낸 것. 그 하나하나가 무척이나 작은 일들이었어요.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누군가 박수를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어. 세레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 속에서 별 하나가 이미 빛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가장 먼저 뜬 별 하나. 작고 조용한 별이었습니다. 셀라의 불꽃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수호탑처럼 거대하지도 않은 작은 별. 하지만 그 별은 분명히 빛나고 있었어요. 세레나는 그 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저 별처럼 작게 빛날 수 있지 않을까? 별빛 마을로 돌아오자 셀라가 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레나, 어디 갔었어? 며칠이나 연락도 없이. 셀라는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세레나에게 달려왔어요. 미안, 조금 돌아다녔어. 어디를? 혼자? 응. 수정 마을이랑 안개 마을이랑 달빛 마을이랑 바람 마을도. 셀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바람 마을까지? 걸어서? 응. 세레나, 너 그 날개로 그 먼 길을 걸어서 갔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같이 갔을 텐데. 세레나는 잠시 셀라를 바라봤습니다. 셀라야, 나는 내가 부러웠어. 불꽃을 만들고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내가 나타나면
모두 환해지잖아.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셀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세레나, 나도 내가 부러웠어. 세레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나는 불꽃을 만들 수 있지. 근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화려한 불꽃만은 아니잖아. 나는 나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고 오래된 탑이 아프다는 걸 느낄 수도 없어. 근데 너는 그걸 할 수 있잖아. 세레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며칠 없는 동안 바람 마을 이야기를 들었어. 수호탑을 살린 이야기. 탑의 소리를 들은 요정이 있었다고. 셀라는 세레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너였구나. 세레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세레나, 넌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세레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불꽃도 못 피우고 바람도 못 부르잖아. 그래서 수호탑에게 필요한 건 불꽃이었어?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였어? 세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셀라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나 오늘 딸기 파이 만들었거든. 제육장 씨앗의 이야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레나는 바람 마을에 씨앗을 심은 걸 잊지 않고 있었어요. 어쩐지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람 마을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셀라와 함께요. 셀라는 가는 길 내내 수다를 떨었습니다. 바람 마을 가면 에로스 할머니한테 꼭 인사해야 해. 200년 넘게 사셨다며? 와, 나는 200년을 살면 뭘 하고 싶을까? 아마 매일 파이를 구울 것 같아. 파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으니까. 세레나는 셀라의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바로 지금 이 길 위에서. 바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세레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에로스 할머니도 문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왔구나. 왔을 것 같았어. 할머니 씨앗을 심었어요. 수호탑 뒤 풀밭에요. 에로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단다. 봤어요? 뭐가 자랐나요? 에로스 할머니는 세레나를 탑 뒤쪽으로 안내했어요. 탑 뒤 풀밭 가운데 세레나가 씨앗을 심은 그 자리에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초록빛의 아주 작은 새싹이었어요. 딱 두 잎. 세레나는 새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말 작네요. 에로스 할머니가 세레나 옆에 앉았어요. 당연하지. 씨앗에서 막 나온 새싹인데 더 크게 자랄까요? 그거야 모르지.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 자라기도 하고 바람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죽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 하지만 에로스 할머니는 새싹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살아있잖니? 세레나는 새싹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풀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새싹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안녕, 나야. 기억해? 씨앗이었을 때 세레나는 빙긋 웃었어요. 응, 기억해. 제7장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 그날 저녁 에로스 할머니는
세레나와 셀라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작고 아담했어요. 창문마다 말린 꽃이 달려 있었고 낡은 탁자 위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림 속에는 젊은 요정, 아이들, 파티, 강, 들판, 오래된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세레나와 셀라에게 따뜻한 꿀차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씨앗을 준 할머니를 알아요? 세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에로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었어? 머리가 새하얗고 눈이 보랏빛이었어요. 등에 씨앗이 든 바구니를 메고 계셨어요. 에로스 할머니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루미나리아의 옛 왕국을 다스리셨던 분이야. 이 왕국이 생겨날 때부터 계셨던 분. 왕이었어요? 왕이라고 할 수도 없어. 왕보다도 더 오래되고 왕보다도 더 조용한 분이었거든. 사람들은 그분을 씨앗의 어머니라고 불렀어. 그분은 행복을 만드는 마법을 쓰지 않았어. 대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씨앗을 나누어 주셨지. 셀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글쎄, 20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세레나가 만났다니? 어쩌면 그분은 아주 오랜 시간을 사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어. 루미나리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세레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어요. 할머니, 그럼 씨앗이 다 자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나요? 에로스 할머니는 잠시 웃었습니다. 세레나야, 그 씨앗을 심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니? 세레나는 생각해 봤어요. 바람 마을에서 수호탑의 비밀을 밝혀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손을 잡아줬을 때, 셀라가 나도 내가 부러웠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따뜻한 꿀차를 마시는 이 순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전에는 내가 작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에로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행복의 씨앗이 자라는 방식이야. 갑자기 피어나지 않아.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자라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아, 언제 이렇게 자랐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야. 셀라가 차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씨앗 받을 수 있을까요? 에로스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분이 씨앗을 주는 건 필요한 사람에게만이야. 셀라, 넌 이미 내 씨앗을 갖고 있어. 제가요? 응.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게 내 씨앗이야.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지. 셀라는 자신의 손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8장 별빛 마을로 돌아와서 세레나는 바람 마을에서 사흘을 머물고 별빛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레나는 여전히 작은 것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강물이 졸졸 흘러가며 오늘 날씨 참 좋다고 혼잣말하는 소리, 길가에 핀민들레가 나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소리, 바위 아래 숨어 사는 달팽이가 아주 느릿느릿 천천히 가도 되라고
속삭이는 소리. 세레나는 그 소리들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소리들이 쓸모없는 능력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이 소리들은 세레나에게만 들리는 세상의 숨소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세상은 말하고 있었어요. 세레나는 걷다가 멈추었습니다. 길가에 민들레가 있었어요. 응, 보여. 민들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고마워하는 것처럼요. 별빛 마을탑으로 돌아온 세레나는 탑 꼭대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어요. 세레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저 별들도 제각각 크기가 다르겠지. 어떤 별은 크고 빛나고 어떤 별은 작고 조용하게 빛나겠지. 그런데 밤하늘을 수놓는 건 큰 별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별들이잖아. 세레나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켜 봤습니다. 저기 저 작은 별, 옆에 있는 별보다 훨씬 어두운 별, 아마도 혼자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별. 하지만 그 별이 없다면 하늘이 조금 달라 보이겠지요. 세레나는 빙긋 웃었습니다. 제구장 왕국에 전해진 이야기.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동안 세레나는 조용히 루미나리아 곳곳을 걸어 다녔어요. 작은 것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잊혀진 샘물이 나를 찾아줘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 목마른 농부에게 샘물 위치를 알려줬어요. 어떤 날은 오래된 다리에 돌 하나가 나 곧 무너질 것 같아라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어 마을 어른들에게 미리 알렸어요. 어떤 날은 외딴 집 아이가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가서 옆에 앉아 주었습니다. 세레나는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박수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전하고 걸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루미나리아 곳곳에서 세레나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작은 날개를 가진 요정이 우리 마을 샘물을 찾아줬대. 그 요정, 예전에 우리 마을 다리를 살려줬던 요정 아니야? 맞아, 나무 소리도 들을 수 있다더라. 사람들이 세레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레나, 우리 집 마당 나무가 이상한데 좀 봐줄 수 있어? 세레나, 우리 마을 오래된 탑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 줄 수 있어? 세레나,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하는데. 세레나는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세레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셀라가 세레나에게 달려왔어요. 세레나, 왕궁에서 연락이 왔어. 왕궁이요? 응. 왕궁의 오래된 음악 상자가 갑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데 수십 년 동안 왕가를 위로해온 음악 상자인데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세레나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세레나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왕궁이요? 내가요? 응. 세레나의 능력 이야기가 왕궁까지 전해졌나 봐. 세레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나는 그냥 작은 소리를 듣는 요정인데 왕궁이라니? 하지만 세레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볼게요. 제10장 왕궁의 음악 상자. 루미나리아 왕궁은 별빛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성벽은 순백색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탑마다 별 모양 깃발이 나부꼈어요. 성 안 정원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었고 연못에는 은빛 물고기들이 유영했습니다. 세레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긴장되었어요. 셀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잖아. 왕궁 안쪽 깊은 곳 왕가의 음악실에 음악 상자가 있었습니다. 세레나가 음악실에 들어섰을 때 왕이 직접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미나리아의 왕은 나이 지긋한 요정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많았고 머리카락은 은백색이었어요. 왕관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별 모양의 왕관이었어요. 와주었구나. 세레나라고 했나? 네, 폐하. 이 음악 상자는 우리 왕가의 5대째 전에 내려오는 물건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음악 상자의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지. 선왕께서도, 그 선왕의 선왕께서도. 근데 이달에 갑자기 소리를 내지 않아. 마법사들이 여럿 와서 봤지만 아무도 이유를 모르겠다더군. 세레나는 음악 상자 앞에 섰습니다. 음악 상자는 손바닥만 했어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표면에 새겨진 별 모양 무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레나는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레나는 눈을 감고 더 깊이 들었어요. 그때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쳐. 너무 오래 불렀어. 쉬고 싶어. 세레나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폐하, 이 음악 상자는 쉬고 싶다고 해요. 왕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쉬고 싶다고? 네, 아주 오랫동안 음악을 연주했어요. 너무 지쳐서 지금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억지로 소리를 내려고 하면 오히려 상자가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이 천천히 음악 상자를 바라봤어요. 지쳐 있었구나. 내가 몰랐어. 왕은 조심스럽게 음악 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쉬어도 된다. 언제든 내가 다시 노래하고 싶을 때 해. 왕이 그 말을 하자마자였어요. 음악 상자에서 아주 짧게 딸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네, 세레나. 세레나는 왕의 눈물을 보며 자신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11장 행복은 어디에? 왕궁을 나오는 길에 셀라가 말했어요. 세레나, 오늘 정말 대단했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들었을 뿐이야. 그 그냥이 얼마나 귀한 건데? 세레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분홍빛과 보랏빛이 섞인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셀라야, 나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뭐? 행복이 뭔 것 같아? 셀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나는 불꽃쇼를 할 때, 아이들이 환호할 때, 그게 좋아. 근데 그게 끝나면 그냥 지나가잖아. 영원하지는 않으니까.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수호탑을 살렸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게 생기거든.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셀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 있는 걸까? 세레나는 발을 멈추었어요. 길가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들꽃이었어요. 색도 선명하지 않고 크기도 작고 근처에 더 아름다운 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거기 피어 있었어요. 세레나는 무릎을 꿇고 꽃 앞에 앉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어요. 세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행복이 큰 거라고 생각했어. 강한 마법을 쓰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엄청난 일을 해내거나. 근데 세레나는 꽃을 바라봤어요. 이 꽃이 지금 행복해 보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셀라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냥 피어 있는 거잖아. 응, 그냥 피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충분한 것 같아. 셀라가 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지금 여기 그냥 있는 거잖아. 세레나가 고개를 들어 셀라를 봤어요. 셀라도 세레나를 봤습니다.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들판 위로 저녁 별 하나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제12장 다시 바람 마을. 가을이 왔습니다. 세레나는 다시 바람 마을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수호탑 뒤 풀밭으로 걸어갔어요. 봄에 심었던 씨앗에서 돋아났던 그 작은 새싹. 이제는 무릎 높이만 한 작은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잎사귀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황금빛과 붉은빛이 섞인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었어요. 나무는 아직 작았지만 뿌리를 단단히 내린 듯 의젓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레나는 나무 앞에 앉았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있어. 여기 있어. 세레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세레나의 남색 머리카락도 바람에 흩날렸어요. 세레나는 그 바람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찾던 행복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가 아니었어. 이 나무처럼, 이 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이 바람을 느끼는 것, 지금 이 나무 소리를 듣는 것, 작은 것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건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마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레나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나무가 지쳐 있다는 것, 꽃이 물을 원한다는 것, 탑이 아프다는 것, 음악 상자가 쉬고 싶다는 것, 세상의 수많은 작은 것들이 속삭이는 소리.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소리들은 영원히 닿지 않았을 거예요. 세레나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잘 자랐네.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떨어졌습니다. 세레나의 손 위에 내려앉았어요. 황금빛 잎사귀 하나. 세레나는 그 잎사귀를 손바닥 위에 얹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곧 흙으로 돌아갈 잎사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에필로그 씨앗의 어머니. 그해 겨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세레나는 탑 꼭대기 창문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루미나리아에 눈이 내리면
별빛이 눈송이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세레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탑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뚜벅뚜벅. 세레나는 고개를 내밀었어요. 눈 내리는 어둠 속에서 하얀 머리카락의 자그마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바구니를 이고 있었어요. 세레나는 번개처럼 탑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보랏빛 눈동자. 할머니였습니다. 세레나는 할머니 앞에 서서 숨을 골랐어요. 씨앗이 자랐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아. 나무가 됐어요. 작지만요. 알아. 그리고 세레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어요. 감사해요. 그 씨앗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뭘 알게 됐어? 세레나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이 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걸요. 그리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는 게 특별한 일이라는 걸요. 할머니는 한참 세레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바구니에서 씨앗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세레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번엔 내가 나누어 주렴. 세레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요? 응. 내 주변에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씨앗을 줘. 행복의 씨앗은 그런 식으로 퍼져나간단다. 세레나는 씨앗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예요? 정말로? 할머니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 속으로, 어둠 속으로. 바구니에 담긴 씨앗들이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면서요. 세레나는 할머니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렸어요. 세레나는 손 안의 씨앗을 바라봤습니다. 씨앗은 따뜻했어요. 세레나는 그 후로도 루미나리아 곳곳을 걸어 다녔어요. 큰 마법은 쓰지 못했지만 작은 것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씩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할머니가 주신 씨앗을 나누어 주었어요.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곳에서 씨앗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만들 때, 어떤 이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어떤 이는 그냥 들판을 걸을 때, 씨앗은 모두 다른 곳에서 싹을 틔웠어요. 그리고 루미나리아는 점점 더 많은 작은 나무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은 나무들. 하지만 루미나리아의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나무들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왕국 전체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어. 그게 행복이었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작은 것들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들꽃 한 송이, 따뜻한 찻잔, 옆에 있는 친구의 목소리. 그것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요. 자, 이제 눈을 감아요. 세레나처럼 작고 소중한 것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숨소리, 심장 소리, 이불의 따뜻함.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제 편안히 잠들어도 괜찮아요.
달빛이 창문 너머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더 많은 아름다운 수면 동화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